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조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감기도 좀 왔고, 그리고 아까 속이 계속 메스꺼워가지고 이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이번 주 평일에는 좀 방송을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좀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유의하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랑 그 외 검사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되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간은 좀 너무 좀 조용히 계셔가지고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에 이어서 어떤 굉장히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일까 좀 의아하게 지켜본 기간도 솔직히 있었는데, 최근 그런데 이 몇 개월 모습을 지켜보면 야, 이분 그쵸? 외유내강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괜히 추다르크가 아니구나. 그 명성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히 벼르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이 검찰 개혁과 함께하는 그 전선 그대로 흔들림 없이 서주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응원 드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을 그렇게 지시를 했네요. 김한규 예전에 그 서울 변호사협회장, 저랑 아주 친한 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분은 이런 것들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다 이러면서 좀 비판글도 남기고 여러 언론들이 좀 받아 썼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이게 지금 당시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이거 비리 첩보 수사 내용 보고를 받고도 지금 수사를 멈춘 거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게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 단순한 어떤 뭐 억울함 호소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금 이게 검찰이 직접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좀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 것 같은 흔적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봉현 씨 그 편지에서도 왠지 그 검찰과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뭔가 그 수사 확대 안 되고 여당 정치인들 쪽으로만 계속, 그죠? 수사가 진행됐다 이런 또 폭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이번 그 감찰 이제 시작하면서 밝힌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을 당시 옵티머스 사건 이제 무혐의 처분 이거를 2019년에 그때 했을 때 이걸 그 사건 처리한 부장검사가 윤석열 그 검찰총장 청문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 다 관여도 하고 이후에 이제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 변호인 또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주영 변호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찰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정치 보복이고 뭘 떠나서 이 사람이 과연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느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들이 이제 들기 때문에 감찰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감찰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말 억울한 게 하나도 없다면 당당하게 응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감찰 자체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걸 뭐 단순히 추미애 장관이 뭐 무리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건 아닌 겁니다. 다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일단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정도의 법무부의 어떤 조처가 나오면 기존의
검찰총장들은 다 알아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최동욱 총장 기억나시죠? 무슨 뭐 다른 무슨 직무와 연관된 어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가정사 이런 문제 가지고 약간 좀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것만 갖고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옷을 벗고 나갔잖아요. 지금의 이 검찰 조직은 이 정부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죠. 자기들이 더 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감찰 결과를 좀 지켜보죠. 이 허재현 TV에서 예전에도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 저는 이 옵티머스 사건도 일단 중요한데 그 김봉현 씨 편지에서도 지금 그 뭔가 좀 감찰을 더 받아야 될 내용들이 좀 이 편지에서도 써 있었어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윤석열 총장이 내부에서 갖게 됐다고 하는 그 사례라고 하죠. 자신과 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감찰팀은 제 식구를 보호하라고 있는 조직이야. 뭐 이렇게 전화 한 통 하면서 감찰을 무력화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내부에서는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됐다 그러잖아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칭까지도 붙고. 이런 사안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감찰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윤 총장에게 이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보고가 제대로 됐었는지 됐는데도 수사 그냥 무혐의 여기에 그냥 처분하는데 동의를 해준 건지 그렇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찰을 무마시키고 자신의 측근 수사관들을 보여주고 이런 거는 또 직무유기의 반대인 직권남용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과 연루된 일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 둘 중 하나는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연루가 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감찰을 철저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법무부 감찰 결과를 좀 지켜보죠. 혹여라도 뭐 그죠? 그냥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말을 좀 아끼고 요 정도 논평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으면 윤석열 총장 그냥 정치하세요. 뭐하러 계속 그렇게 검찰총장으로 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 가겠다 본인이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냥 정치인 길을 걸으세요. 그럼 감찰도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못하러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도 피곤하고 그죠? 문재인 정부도 스트레스고 본인도 힘드실 텐데 다른 욕심이 있으신가? 다른 거 더 보호할 게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논평을 하고 그런데 검찰의 반발 역시 좀 역시나네요. 역시나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지금 검찰 통신망이 북주하고 있다 그러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나도 감찰해라 이러면서 자 이런 내부의 집단 반발 그래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정말 가슴 아프게 겪었지 않습니까? 강금실 법무장관일 때 그죠? 익숙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은 다릅니다.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요. 조국 장관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용인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이 결코 당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추미애 장관 옆에 든든하게 서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검찰개혁은요. 문재인 정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명령자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죠? 여러분이고요. 이 명령의 업무 수행 대리인이 문재인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 반발은요. 정권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우리 못 받겠다.
이런 반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같이 추미애 장관 옆에 서줘야 됩니다. 이제 뭐 아들 뭐 그 군 문제 논란, 아이고 그런 흑색 선전 다 정리됐잖아요. 추미애 장관 잘 버티셨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고맙고요. 지금 그 내부 반발 글을 쓴 분 중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이환우 검사라고 하네요. 지금 그 제주지검 형사 1부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추미애 장관을 이제 공개 저격하면서 이렇게 밝혔어요.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받아쓰기 했는데,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은 다 거기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지켜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요. 이렇게들 속내를 생각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 같은 기자들이 사실관계 계속 짚어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거깁니까? 아니죠. 기존의 정치인들은 검찰의 이런 반발에 뜨거 해가지고 움츠러들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정도나 되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그죠? 실패하고 노무현 대통령 보복 수사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성장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참 불만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한없이 지켜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찍어 누른다?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실패한 건 맞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 문재인 정부도 그죠? 이 정도 실체를 가진 사람인지 몰랐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한테 윤석열 검찰총장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셨던 거 솔직히 그거 참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이 임기 2년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 운영에 이렇게까지 큰 차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들었을 때 한없이 지켜 세웠던 거, 그래 솔직히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한 1년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쉬워요. 그 결정은 아쉬운데,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눌러야죠. 그게 권력 의지? 아니 촛불 권력의 의지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니까 늘 그죠? 선출직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검찰총장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찍어 누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임기를 최대한 2년 가까이 보장을 해주려고 아무리 봐도, 아니 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말을 듣지를 않는데 자기가 오히려 대통령 상관이야. 어떻게 그걸 계속 견뎌줍니까 국민이? 하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삼을 건 삼아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민도 몰랐고 문재인 정부도 아마 미처 몰랐던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장 때 도대체 무슨 짓을 벌였는지 감찰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거취를 그때 가서 물으면 돼요. 아무튼 근데 이환우 검사의 이 글을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온갖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해서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경향신문에서 여러 가지 좀 탄압 당하고 있는 강진구 기자 있잖아요. 강진구 기자가
이 검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더라고요. 예. 뭔 소리냐면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정의로운 평검사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름이었는데 하면서, 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 강진구 기자가 2019년 8월에 쓴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킨 검사로 당시에 이제 기억 검사라고 실명은 노출 안 하고 기사를 쓴 게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었네. 예. 이 사람이 추미애 장관한테 대놓고 반발하고 있는 이 검사인데, 이 검사가 무슨 짓을 저질러 가지고 경향신문에 당시 보도가 나왔냐? 자기 그 동료 검사의 어떤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어떤 피의자를 20일 동안이나 구금하고 면회까지 막은 어떤 그 무리를 일으킨 검사가 있었나 봐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에 이제 제보가 와가지고 강진구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억 검사였다가 이번에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 1부 검사로 현재도 재직 중인 그 검사였네요. 이 검사가.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당신 일 똑바로 하시오. 예. 이렇게 주장한 검사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검사였네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이제 좀 찾아보면 2017년 2월에 그 어떤 검사를 좀 약간 좀 뭐랄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검사한테 조금 약간 그 압박한 어떤 사람이 있었나 봐요. 38세 이모 씨인데 어떤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긴급 체포됐는데 뭐 그거는 뭐 잘못된 건 어떤 행위일 수 있으니까 입건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아니 뭐 증거 기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을 했어요. 약점 폭로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뭔가 그 검사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독방에 수용하고 접견 교통권까지 검사가 그렇게 이제 행사를 했다 그러네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강진구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에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면회를 못했고 검찰로 송치된 첫날 부산에서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교도관으로부터 들었다. 조사 도중 압수한 핸드폰으로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데도 검사는 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 이렇게 짜증만 내고 통화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직원들이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실종 신고까지 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검사가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던 거예요. 가족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했어도 그런 일은 막았었을 텐데 어떻게 접견 교통권을 제한합니까? 이런 일 정도 갖고. 그래갖고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이거를 이제 폭로를 해서 기사를 썼었어요. 물론 그 검사는 뭐 합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라도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 검사는 그런 것도 피했었네. 지금까지 보니까 이환우 검사입니다. 지금 제주지검 형사 1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를 그 검찰 조사실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막말 같은 것도 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 검사가 이환우 검사가 그 이제 피의자랑 단둘이 있는 과정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대요. 당신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몇 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 내가 뭔데 그걸 뺏으려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 네 속에 악마가 있으니까 반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다만 뭐 이런 게 뭐 녹음되어 있지도 않고, 그죠?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할 때 했던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증거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이 피해자가. 아무튼 그런 검사예요. 예, 꽤나 정의로운 검사님이네요. 예. 당연히 감찰이라도 받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찰도 안 받았어? 참나. 강진구 기자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 큰 형님을 대신해 추 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기억 검사가 퍽이나 소신 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 듯하다. 이환우 검사입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이 검사의 용기에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 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될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제주지검 이한우 검사님, 추 장관에 대들기 전에 큰형님 말씀부터 가슴에 새기세요. 윤석열 총장 형님.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아이고 참. 추미애 장관한테 불만을 가지고 꼭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하필이면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환우 검사. 아무튼 강진구 기자 아니었으면 또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 굉장히 정의롭고 의로운 검사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나선 줄 알 뻔했네요. 대부분 언론은 그것만 보도하니까. 자,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뭐 진보 언론 기자들도 그렇고 지금 다들 지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검찰 독립을 외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겨레 법조팀이나 경향법조팀 상당수가 그래요. 이게 검찰의 논리에 하도 길들여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검찰 개혁은요, 총 3가지가 완성돼야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권으로부터 검찰 독립.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하명 수사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 없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이번 주에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제대로 당시에 수사만 했다면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맞는 말.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었니? 뭘 더 진행해야 되냐?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 다음에 해야 될 것.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쪼개놔야 됩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왜 만드는데요? 그리고 경찰한테도 수사 권한 일부를 상당 부분 이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검찰 권력을 쪼개놔야 됩니다. 아니,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놓으면 정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검찰 권력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칠지 어떻게 압니까? 쪼개놔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쪼개놔도 그들이 감시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정권에 감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참여 가능한 검찰 견제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완수가 되어야만, 그죠?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만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 권한만 더 확대되게? 강준만 씨나 진중권 같은 이런 얼치기 진보들은 이 사고가 늘 첫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정권으로부터 검찰 독립 딱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검찰 권력이 그들 스스로를 정화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순진한 걸 넘어서서 멍청한 거예요. 이게
아니 검찰을 개혁시키려는 과정을 어떻게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요구해 온 게 있는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럭저럭 지금 그 두 번째 과정까지는 끈질기게 잘 해냈어요. 예,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 옆에서 이 검찰 개혁 문제만큼은 흔들림 없이 곁에 서줬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끝까지 다 완수를 해야 됩니다. 예, 끝까지 더 완수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 옆에 우리 국민이 흔들림 없이 서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 가지 그 한 주간 좀 이슈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방송을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 허재현 TV에서 유튜브 그 방송 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조그맣게 상품 팔기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광고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시면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놨으니까 살펴보시고 이번에 간편식 스테이크 제품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거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간식이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그거 좀 강추 드릴게요. 그리고 치즈떡도 좀 제법 팔리고 있는데 먹는 거 파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네요. 예. 아무튼 많이들 좀 사주셔서 허지연 TV가 지금 유튜브 방송 광고 수익이 그래봤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편집 비용도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수익 구조를 하여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법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허지연 TV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지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지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